앞선 영상에서 원형뜨기를 14단을 만들어 주셔서 모자의 탑 부분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 15번째 단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이어떠 주시는 방식으로 하셔서 추가로 25단을 만드셔서 제가 바디 모양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끝단은 총 39번째 단이 되는데요. 이 바디에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모자를 착용하시는 분의 두상의 모양이나 귀의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이는 어떻게 보통 만드냐면요. 이 상태에서 모자를 착용하시게 되면 여기 끝단 부분이 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약 0.5cm 정도를 가렸을 때 나중에 챙을 이렇게 만들고 착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챙 부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액세서리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챙 부분을 뜨시기 전에 스팀 다리미로 여기 부분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건 2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수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수건을 세로로 3등분을 해서 접어주세요. 한 장 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2장을 이렇게 겹쳐주세요. 여기 한 장 밑에 더 들어갔고요. 여기 끝부분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말아주시게 되면 모자의 원통 부분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모양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 부분을 먼저 스팀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눌러주십니다.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위로 조금 밀어주셔도 되세요. 현물을 당겨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아직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 반대편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높이가 맞겠죠?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옆면을 먼저 스팀을 한다는 걸 잠깐 까먹었어요. 얘를 잠깐 빼시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모양이 일정하게 좀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굴리는 식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 옆에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모양. 그리고 이 스팀을 바로 하셨을 때는 얘가 조금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해져 있거든요. 그때 모양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이 수건을 끼워 놓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보완을 조금씩 해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편물에 챙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태슬 작업 그리고 리본을 만들어서 모자를 완성을 해 주실 거예요. 챙 부분은 총 16단을 만들어서 7cm 정도의 길이를 만들어 주시고 태슬을 2cm 정도를 만들어서 모자의 챙 길이는 총 9cm 정도가 되게 만들 건데요. 만드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바디를 만드실 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떠주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코에는 일반 실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저희 지금 만드는 모자가요. 중간에 기둥코가 없고 짧은뜨기로만 이렇게 쭉 둘러서 뜨는 모자라서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의 경계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 상단에 있는 코가 마지막 코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세시는 방법은 이 실로 묶어준 기둥의 바로 위로 쭉 올라가셔서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첫 번째 단위라고, 그러니까 바디 부분의 첫 번째 단위라고 가정을 하고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가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마커핀을 가지고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두면서 챙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챙 부분의 첫 번째 단이자 총 40번째 단의 패턴은요. 처음 세 코의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입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마커로 표시.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네 번째 코에서 늘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세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그리고 네 번째 코에서 늘려주기. 이 패턴으로 쭉 돌아주시면 총 28번이거든요. 지금 여기 포함해서.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쭉 해서 제가 마지막 코까지 만들고 올게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2개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여기가 40번째 단인데요. 제가 여기부터는 다시 이제 챙 부분이니까 첫 번째 단이라고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총 140개의 코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코의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패턴을 위에 자막을 봐주시면서 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 그러니까 2, 3, 4, 세 단을 네 번째 단까지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 모자의 바디 부분을 만드실 때처럼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단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네 번째 단까지 만들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코에 하나씩 3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 마커를 기준으로 하셔서 처음에, 그러니까 챙의 첫 번째 단 하나, 둘, 세 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셨고, 네 번째에서 늘려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 주었습니다. 마커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단을 내려오시면 바로 마지막 코에서 저희가 늘렸다 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4단을 만들어 주었고요. 5번째 단의 패턴은 처음 4코에 짧은뜨기를 각각 하나씩 해주시고 5번째 코에서 늘렸다 주시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에 마커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5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2개를 만드셔서 5번째에서 코를 늘려주시는 겁니다. 이 패턴은 저희가 첫 번째 단에서 늘려주셨을 때 3개를 떠주시고 네 번째에서 늘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늘려 떠주시는 이 단에서는 4개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5번째에서 늘려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 패턴을 또 반시계 방향으로 쭉 둘러서 떠주시게 되면 168개의 코가 되는데, 여기 마커를 표시한 이 코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에는 짧은뜨기 2개가 들어가게 되면 맞게 떠주시는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 짧은뜨기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단을 완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6, 7, 8 3개의 단을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모자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챙 부분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제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8번째 단까지 만들고 올게요. 이렇게 챙 부분에 8단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9번째 단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9번째 단에서는 늘려 떠 주실 거예요. 여기서의 패턴은 처음 5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6번째 코에서 늘려 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서 한 코에 짧은뜨기를 2개를 넣어서 코수를 늘려줄게요. 9번째 단의 패턴은 이런 모양입니다. 상단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챙 부분에 첫 번째 단에서 늘려준 부분이 여기, 그리고 5번째 단에서 늘려준 부분이 여기, 그리고 9번째 단도 여기. 보시면 같은 축에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9번째 단도 이 패턴으로 쭉 반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10, 11, 12 세 단도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서 제가 그러면 이만큼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2단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자의 챙 부분을 12단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 단에서 코수를 한 번 더 늘리고 한 코 하나씩 짧은뜨기를 3단을 더 만들어서 이 짧은뜨기로 뜨는 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자를 데일리용으로 착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간에 원하시는 챙 길이가 나온다면 이 단수는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13번째 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단에서의 패턴은 처음 3개의 코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첫 번째 코에 마커로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 4번째 코에서 한 코에 짧은뜨기를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늘려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3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저희가 기존에는 늘려 떠준 부분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 번 더 늘려 떠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단에서. 여기는 가운데로 제가 옮겼어요. 그 이유는 이 챙의 길이가 길어져도 이 모자를 완성하셨을 때 이 라인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3번째 단에서는 패턴을 처음 3개의 코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4번째 코에서 늘려 떠주시고 다시 하나, 둘, 3개 짧은뜨기를 각각 하나씩 해주셔서 이 패턴을 다시 27번을 삥 둘러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마지막 코는 한 코에 짧은뜨기가 2개가 아니고 여기 코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번째 코에서 짧은뜨기가 2개가 들어가면 맞고요. 여기에서는 짧은뜨기가 하나로 떠주시면 맞게 떠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13번째 단을 다 떠주었고요. 그 다음 14번째, 15, 16번째 단. 또 한 코 하나씩 제가 짧은뜨기를 만들어서 3단을 더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마커는 빼주셔도 되고요. 실을 커팅해 주실 거예요. 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편물 뒤편에서 숨겨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15cm 정도를 남기고 커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실을 코바늘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깨주신 다음에 이 실을 왼편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코 모양이 생겼잖아요. 이 밑으로 가져가셔서 실을 이렇게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실이 나온 부분 여기에 돗바늘을 넣으시고 편물 뒤로 돌려주실게요. 돌려주시면
여기에다 지금 방금 넣으신 거거든요. 그 밑에 또 실가닥이 또 이렇게 있어요. 두 군데에 돗바늘을 넣으셔서 여길로 빼주십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편물 뒷편이고요. 앞쪽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이 남은 실은 편물 뒤쪽에서 이렇게 U자나 S자 모양으로 숨겨주시면 되세요. 제가 조금만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 실을 위쪽으로 현물 뒤편으로 이렇게 하셔서 나머지 실도 같은 방법으로 쭉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옆으로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실 정리는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퇴술 작업을 해주실 거예요. 회개를 하시고 실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실로 탯을 달아주시고 리본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실을 커팅을 해놓긴 했는데 이 실의 길이는 6cm 정도가 되는데 저는 실의 로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5.8cm로 커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제가 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코가 200 몇 개였죠? 224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각 코마다 이걸 하나씩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커팅을 하셔서 여러 개를 이제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스팀 다림할 때 사용했던 요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자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커팅한 실을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반 접어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모서리에 있는 코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코바늘을 넣으시고 이렇게 커팅한 실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실을 잡고 바깥쪽에서 코바늘을 모자 안쪽으로 찔러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얘가 더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다 달아주신 다음에 또 얘를 이렇게 또 당겨주시면 더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얘를 약간 이렇게 펴주었어요. 그러면 모양이 더 풍성해져서 예뻐지거든요. 여기에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이렇게 실을 좀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각 코에 이런 모양으로 테스를 달아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달고 올게요.
왼쪽에 보시고 계신 부분이 테스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라피아 안을 펴준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냥 제가 테슬만 걸어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고정을 시키시냐면요. 제가 있는 방향으로 이 두 가닥에 실이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잡아당겨 주세요. 저희가 3호 코바늘 2.2mm 3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 모자 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신다고 해도 여기 챙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모양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닥씩 잡아당겨 주시고, 그게 또 지루하시면 이렇게 두 가닥을 잡으시고 위아래로 잡아당겨 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잡아당겨 주시면 이 매듭이 조금 작아지면서 얘가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라피아 얀을 이렇게 펴주시면 되세요.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요.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 잡아당기시다가 길이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이런 게 거슬리시면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여기를 싹 다 피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리본은 모자의 바디와 챙 부분에 경계 부분인 여기쯤에 저희가 남은 라피아 얀을 2번은 돌려서 그냥 일반적인 리본 묶는 방법으로 묶어 주실게요. 실을 2바퀴를 돌리셔서요. 리본을 묶으실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커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커팅해주신 실을 모자에 둘러주실 때 실이 최대한 꼬이지 않도록 한쪽 손은 고정을 해주시고 반대편 한쪽으로만 실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끈들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역시 한쪽은 고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실 하나로 2가닥의 실을 이렇게 걸어서 당겨주십니다. 그리고 리본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리본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장하실 때 묶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나머지 이 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원하시는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 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4군데에 또 끈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주신 리본을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손에 실을 걸어주시고 저희가 실 끝부분에서 10에서 15cm 정도를 남겨주시고 스트랩은 저희가 기본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먼저 코바늘을 이용해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좀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사슬뜨기 5개를 해주실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둘, 이때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세요. 셋, 넷, 5. 이렇게 5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셨고 아래 남기신 꼬리실과 비슷한 길이로 커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나머지 실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머리 따은 모양처럼 스트랩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을 3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미리 3개를 더 만들어 두었고요. 모양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듭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이 될 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돗바늘을 이용해서 편물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스트랩을 달아주시는 위치는 리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침핀을 이용하셔서 표시를 해두십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여기에 하나 꽂아주시고 여기도 반대편에 이렇게 대충 꽂아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스트랩은 이 리본을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2단에 걸쳐서
이런 모양으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은 어디를 이용하실 거냐면요. 저희가 모자를 뜨실 때의 바디 부분과 그리고 챙 부분을 뜨실 때의 경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한 단씩을 이용해서 달아줄 건데, 아니 여기 선도 없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아냐 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챙 부분의 첫 번째 단에서 코를 늘려주었기 때문에 한 코에 두 코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조금 넓게 보입니다. 여기랑 또 여기, 어떤 데는 좀 촘촘하게 보이는 데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경계 부분을 찾으셔서 한 단씩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랩의 위쪽 부분을 먼저 이용을 할게요. 돗바늘에 끼워주시고, 이 끈을 고정을 해주실 거니까 시침핀으로 꽂아주신 부분 근처에 일단 경계를 찾으시면 여기 구멍이 넓잖아요. 이쪽으로 쭉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끈을 달거나 인형 눈을 달 때 이렇게 구멍이 넓은 데보다는 이런 편물을 걸쳐서 돗바늘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힘이 좀 있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단 부분을 일단 걸쳐 주시고요. 이 리본을 중간에 두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끈을 돗바늘에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여기 구멍 넓은 데가 경계 부분이니까 여기 밑단, 여기를 이렇게 한 단, 두 단 해서, 여기 구멍이 좀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돗바늘을 찔러 볼게요.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모양이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안쪽에 이렇게 이 리본줄 말고 이 스트랩의 양쪽 끈을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되세요. 반대편으로. 일단 이 시침핀은 빼고요.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얘 실을 숨겨주시거나, 숨겨주시면 이 모양을 일자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하셔서 이렇게, 그리고 이 실은 반대 양쪽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달아주시고, 첫 번째 이 스트랩이 완성이 되면 이 뒤에 숨기는 거는, 이 실 안쪽에서 숨기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편물에 이렇게 보이시는 편물에 또 S자나 U자의 형태로 한 줄씩 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트랩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달아주시면 좋은 부분은 여기에서 쭉 올라가셔서 모자의 위쪽, 여기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반대편, 여기를 달아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스트랩까지 다 달아주었고요. 여기 챙 부분과 테슬 부분은 스팀 다림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듯이 해주시면 모양을 조금 더 단정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물론 테슬 작업 이거 자르면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더니 실이 조금 로스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실이 남았어요. 이 실은 같이 지퍼백에 보관해 주셨다가 이 모자 착용하시면서 뭐 리본이나 테슬 자체 수선하시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는데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행복한 뜨기 하세요. 고맙습니다.